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488페이지 원가 관리계, 자, 원가율도 보도록 합시다. 자, 원가 관리계 영역은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 많이 힘든 단원인데 우리가 목표가 평균 8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4문제 정도, 시세말로 절반 정도 이렇게 자, 접근할 수 있는 뭐 다 맞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욕심내는 것보다 뭐 4문제 평균 이렇게 4문제 이상을 이렇게 접근하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말은 전혀 뭐 공부하면 힘들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제가 정리하는 이렇게 기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셔도 4문제 이상 아마 접근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원가액의 기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원가액의 원가 코스트. 자, 원가라고 하는 경우는 재화나 영역을 얻기 위하여 희생된 가치에 자, 소비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걸 원가로서 뭐 단순히 말하면 원가는 재화나 영역을 얻기 위하여 희생된 가치의 소비액을 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가라는 개념도 쓰면서 비용이라는 자 개념도 막 혼용해 쓰는데 그래서 원가와 비용 관계가 될까? 그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응적인 의미에서 효익인 수익을 얻기 위한 희생된 경제적 가치를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뭐 희생된 가치의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원가와 비용과의 관계에서 자, 구분해보면 비용을 중성비용, 목적비용, 그다음에 기초원가, 부가원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가. 그래서 원가 비용과의 관계 지금 정리하는데 자, 비용하고 원가. 자, 중성비용이란 비용이면서 비원가 항목을 중성비용으로서 우리가 자, 일반적으로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부금 등의 대부분 손실 등이 중성비용이 되겠죠. 그런데 목적 비용은 비용이면서 원가 항목이 목적 비용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대표적으로 매출 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이 목적 비용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한편 기초 원가는 원가이면서 비용 항목을 기초 원가로서 자, 들어도 싫지 않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기초 원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편 부가원가는 원가이지만 비용이 아닌 항목을 부가원가로서 상각이 완료된 우리가 감가상각비 등이 또는 자기자본에 대한 우리가 금융비용 등이 부가원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가 비용 관계에 관심을 두는 것은 목적 비용하고 이렇게 기초 원가가 되겠죠. 자, 비용이면서 원가이면서 비용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적으로 여 나오지만은 재료비는 기초 원가에 원가이면서도 비용이죠. 그래서 재료비라는 식입니까? 이런 자 우리가 과목을 사용하지만 그러면 재료비나 재료 원가 이런 개념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재료 비용의 의미가 되니까 재료 원가나
재료비나 우리가 같은 경우로서 왠지 표현적으로 재료비 하면은 좀 쉽게 접해오는데 재료 원가 하면 좀 어렵게 느끼잖아요. 그런 걸 지금 극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는 재료비하고 재료 원가의 관계를 우리가 같은 의미로 정리하기 위해서 비용과 원가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원가계를 공부하면서 자, 원가의 분류. 자, 원가의 기초에 있어서 이 원가의 분류를 대단히 중시하고 이 기초 개념 분류를 좀 알아야 관련 내용 정리도 이루어지고 또한 시험적으로도 역시 접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원가의 분류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첫째, 원가의 발생 형태. 발생 형태에 따라서 원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자, 크게 구분이 되어지죠. 우리가 요소별 가서 뭐 다시 확인하겠지만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제품제에 소비되는 원재료 등, 노무비 하면은 제품 제조에 소비되는 임금 등, 경비 하면은 재료비하고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를 경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원가의 3요소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원가의 집계 원가의 집계라든가 자, 그렇다면 원가의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원가를 분류하면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비, 간접비. 그렇다면은 자, 직접비라고 하는 경우는 특정 제품에 소비된 원가를 직접비라고 하고, 간접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소비된 원가를 간접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비는 특정 제품에 소비된 원가니까 원가의 집계 추적이 가능한 원가가 되고, 간접비는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소비된 원가가 되니까 원가 집계 추적이 불가능 원가를 간접비라고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 개념보다 직접비 하면은 특정, 간접비 하면은 공통, 이런 한 단식으로 기억하면서 정리하는데, 그런데 이 원가 발생 형태와 자, 집계 방법 또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 간접비가 결합될 수 있는데, 자, 특정 제품에 소비된 원재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여러 종 공통 소비 원가를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보면은 직접 재료비, 그러면 직접 재료비나 직접 재료원가나 같죠. 그럴 때 이 경우는 자, 이 직접비하고 재료비가 이렇게 복합된 거죠. 그래서 자, 특정 제품에 소비된 원재료 등을 직접 재료비. 그러면 간접 재료비는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소비된 재료를 간접 재료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편 이제 이 원가를 분류함에 있어서 cost,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원가 행태입니다. behavior. 자, 이 원가 행태를 조업도에 따른 자, 분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원가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고정비, 변동비, 즉 고정원가, 변동원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고정비하고 변동비에 있어서는 자, 총원가의 의미하고 단위당 원가의 의미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많이 접하니까
뭐 고정비하고 우리가 그래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세로축을 자, 코스트 원가, 가로축을 조업도를 볼륨이라고 하죠. V. 자, 그다음에 자, 역시 변동비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역시 세로축을 원가, 자, 가로축을 볼륨이라고 구분했을 때 자,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자, 조업도 크기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한 원가를 고정비라고 하죠. 이 정도에서 만약 조업도가 1인데 총원가가 1이다. 조업도가 2인데도 총원가가 1이다. 조업도가 3인데도 총원가가 1로서 조업도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에 발생한 원가인데 총원가가 일정에 발생한 원가를 고정비라고 합니다. 그럼 자, 변동비라고 하는 것은 조업도 진행에 따라서 총원가도 비례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변동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 조업도의 진행에 따라서 이런 비례 형태로, 그래서 조업도가 1일 때 총원가도 1, 자, 조업도가 2일 때 총원가도 2, 자, 이 총원가가 조업도가 3일 때 총원가도 3. 자, 이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변동비 형태가 몇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변동비는 조업도의 진행에 따라 총원가도 같이 변할. 자, 원가로서 이 변동비는 비례비 형태가 되는 겁니다. 비례비. 자, 체감비도 있고 체증비도 있지만 비례비만 의미를 좀 두시면 될 겁니다. 비례비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자, 고정비 하면은 조업도 크기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자, 일정에 발생한 원가. 자, 이럴 때 자, 일정에 발생하냐 총원가가 자, 비례적으로 발생하냐 총원가입니다. 총원가. 자, 그런데 단위당 원가. 자, 단가죠. 그래서 그러면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고정원가의 단위당 원가, 변동원가의 단위당 원가. 그러면 단위당 원가, 단가는 원가를 수량으로 나눈 거죠. 자, 원가를 수량으로 나눈 게 뭐다? 단가죠. 그랬을 때 하늘 보면은 자, 지금 자, 고정비는 단위당 원가는 총원가를 칩니다. 총원가가 1일 때 조업도가 1이죠. 또는 총원가가 1인데도 조업도가 2죠. 총원가 1인데 조업도가 3이죠. 자, 그래서 단위당 고정원가는 조업도 진행 방향에 따라 반대로 칩니까? 조업도 진행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는 반대 방향이 돼서 오히려 자, 1분의 1이면 100, 2분의 1은 50, 3분의 1은 33.33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업도가 진행됨에 따라 단위당 원가는 그의 반대로 조업도의 진행 방향과 반대로 단위당 원가가 자, 감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업도가 커짐에 따라 단위당 원가는 반대니까 작아지겠죠. 그러면 조업도가 작아짐에 따라 단위당 원가는 커지겠죠. 그래서 조업도 진행 방향과 단위당은 반대로 나타나는 게 자, 고정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 진행 방향에 반대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변동비 하면은 자, 원가가 1일 때 자, 조업도도 1, 원가가 2일 때 조업도도 2, 원가가 3일 때 조업도도 3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당 변동 원가는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1분의 1, 2분의 3분의 3이 되니까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게 발생한 원가를 변동원가라고 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서요. 자, 총원가는 고정비 하면은 일정하게 발생이 되죠. 조업도 진행에 관계없이 일정하죠. 자, 지금 변동비는
조업도의 진행에 따라 비례적으로 발생이 됐죠. 비례적으로. 자, 그런데 자, 변동비의 단위당과 고정비의 단위원가는 보세요. 자, 변동비가 단위당 변동원가가 일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비하면은 직선 형태란 건 일반이 다 합니다. 이거는 총원가가 일정한 거지 단위당 원가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거. 오히려 1차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것은 변동원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가 형태 조업도에 따라서 고정비, 변동비도 구분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제조활동. 제조활동과 관련해서 원가를 분류하면은 제조원가,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 또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조원가가 아니니까 일반 관리활동 원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 말대로 자, 제조활동에 관련된 원가냐 그렇지 않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제조원가 우리 지금 관심을 두겠죠. 원가에서는. 그래서 제조원가하고 비제조원가의 구분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 대표적으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도 될 수 있고 비제조원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조원가는 감가상각비가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로 구성이 되지만,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비제조원가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제품들로 소비하죠. 그러면 제품과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생품, 생산 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럴 때 제품의 제조원가를 산정을 할 때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도 제품 원가에 포함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뭐 판매 직원의 임금 등을 다 포함시키겠습니까? 그런 개념을 바탕을 두면은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는 제조활동에 따른 구분으로서, 제조원가는 제품 제조에 소비된 원가잖아요. 제조활동에. 비제조는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 등을 하는데 이렇게 관련된 원가잖아요. 그건 제조원가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를 구분할 때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비제조원가로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다음에 이제 decision making, 의사결정. 의사결정과 관련한 우리가 원가인데, 그럼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는 원가를 관련원가. 자, 의사결정에 관련이 없는 원가를 비관련원가라고 하겠다. 비관련원가라고 하는데, 자, 관련원가는 몇 가지가 있지만 대표로 기회원가, 기회비용, 기회원가가 대표적인 관련원가가 되고, 비관련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로서 매몰원가. 매몰. 자, 원가가 몰이죠. 자, 매몰 원가가 비관련 원가의 핵심이 되죠. 그래서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기회 원가란 최선 대안이 아닌 차선 대안에서 얻어지는 최대 효익을 기회 원가라고 하고, 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비매몰 원가라고 하는데, 한 예를 보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설업체에서 A라는 건물을 신축했는데, 그 건물의 신축의 원가가 1억입니다.
1억. 자, 1억짜리 건물을 지금까 신축을 했는데, 자, 이 1억짜리 신축 건물을, 자, 지금 무슨 문제가 대두되고 있냐면, 자, 분양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할 거냐, 그 말. 자, 그래서 A건설회가 건물을 줍니까? 자, 이런 건설한 또는 신축한 건물을 분양할 거냐, 임대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되드는데,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자, 분양을 하면은, 자, 이런 1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분양을 하면, 그래서 1억 5천원이다. 1억 5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임대를 했을 때는, 자, 그렇다면 만약에 6천을 받을 수 있다. 6천을 받을 수 있다. 임대 보증을 포함해서. 자, 그렇다면은, 직접 임대로 인할 거냐? 그러면 그 자체로 본다면은 뭐 분양 금액이 크니까 바로 파는 게 낫지 않냐? 그런데 임대를 통해, 장기 임대를 통해서만 임대 수익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그렇다면은 만약에 분양을 칩니까? 자, 우리가 선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분양을 선택하면은 임대할 기회를 놓쳤잖아요. 임대할 기회로 이게 기회원가다. 그 말이에요. 6천만 원이. 6천만 원 얻을 기회를 놓쳤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임대를 만약에 지금까 최선 대안으로 했다면 분양에서 얻을 기회를 놓쳤죠? 1억 5천이 기회원가에 해당이 되어진 거면서 최선 대안이 만약에 분양이었다면 최선이 아닌 차선 대안에서 얻어지는 최대 효익을 기회원가라고 한다. 만약에 임대를 최선 대안으로 했다면 분양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익을 놓쳤잖아요. 이런 걸 기회원가라고 한다. 자, 그래서 자, 이 기회원가는 최선 대안을 뭘로 볼 거냐? 혹시 시험에 나오면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최선 대안이 뭔지, 분양이 최선인지 아니면 임대가 최선인지 또는 자,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은 분양이냐 임대문제죠. 그런데 건물 건설원가는 의사결정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1억 원이 매물원가에 해당해서 건물 건설원가는 의사결정에 관련이 없는 원가죠. 이런 것을 비관련 원가, 매물원가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면서 자, 우리 19에 대비하면서 왠지 이런 기회원가하고 매물원가 부분에서 좀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좀 개념적으로 좀 신경 쓰면서 혹시 사례가 나오면 자,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원가에 우리가 분류해 이 외에도 있지만 제가 5가지 해봤었죠. 정리하면 자, 원가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노비, 경비, 그다음에 원가의 집계 추적 가능 여부에 따라서 직접비, 간접비, 자, 원가의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 변동비로 구분이 되고 제조활동에서 관련과 우리 비관련, 의사결정했습니까? 비제조, 관련과 비관련 원가로 구분되는데 하나 정리 더 하면은 이 두 번째 집계하고 세 번째 원가의 행태도 이렇게 좀 관계를 맺어보면은 자, 이 고정비하고 변동비 성격에 있어서 직접비는 변동비 성격입니다. 직접비는 왜? 특정 소비된 원가니까 주로 변동비 성격이라면 간접비는 고정비 성격과 변동이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 집계를 할 때 직접 원가를 변동 원가로 이렇게 구분해 그러시고, 근데 간접비는 고정제조 간접 원가도 있고 변동제조 간접 원가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비는 변동비 성격, 간접비는 고정비도 될 수 있고 변동비도 될 수가 있더라 하는 개념 좀 염두에 두셔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가의 분류 좀 확인해 봤는데 491페이지 원가의 구성이 있죠. 자, 원가의 구성이 있어서 자, 정리해서 원가 구성도가 있는데 그 구성도의 내용과 더불어 자, 몇 가지 식으로 정리돼 뭐 칸칸이 하겠지만은 이 원가의 구성이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제조 원가다 그 말이야. 제조 원가. 그러면 제조 원가 하면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자, 플러스 제조 간접비 합의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에게 정리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명 저는 제조원가를 좀 잘난 척을 하죠. 직제, 직노, 재간둥이. 그래서 제조원가면은 직제, 직노, 재간둥이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직접 원가라고 하고, 자, 직접 노무비에 제조 간접비 합을 가공원가라고 합니다. 가공원가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원가, 가공원가로 정리하는데, 근데 원가 우리가 이제 개념을 이렇게 하나로 쓰면 좀 다양스러운데, 요 직접 원가, 직접 노무비를 기초원가, 즉 기본원가, 프라임 코스트, 기초 원가, 기본 원가라고도 하고, 자, 가공 원가를 전환 원가라고도 한다. 전환 원가. 그래서 가공 원가, 전환 원가, 직접 원가, 우리가 기본 원가. 그래서 제조 원가에 있어서 직제, 직노는 기본 원가, 직노 플러스 재간둥이는 가공 원가 필수적으로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는 직제, 직노, 재간둥이 합이죠. 자, 직접 원가, 기본 원가는 직제, 직노 합, 가공 원가는 직노 플러스 재간둥이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는 총원가는 제조 원가의 목적 비용에 해당되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제조 원가에 판매비, 관리비를 합한 금액이 총원가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제조 원가하고 총원가는 판매비, 관리비가 없다면 이끌어지만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고려한다면 합한 금액이 총원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원가와 총원가의 관계도 구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원가의 구성에 있어서 제가 제조원가하고 총원가 바로 구분해 드렸죠. 이런 개념을 좀 확실히 좀 잡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원가의 짐과 우리가 추정이 있습니다. 원가의 추정. 이제 기본서 492페이지가 되겠죠. 자, 원가의 추정 방법이 다양한데 학습 곡선, 삼포도법, 공학적인 기법들 다양한데, 자, 우리 시험적으로 관심을 두는 건 고저전법만 관심을 두자. 고저전법. 그럴 때 높고 낮은 걸 가지고 원가를 앞으로 성과를 한번 추정해보자. 그 말이야. 원가의 추정. 이걸 고저전법을 하겠는데 문제는 높고 낮은 걸 우리가 가지고 추정한 거죠. 이때 높고 낮은 것이 뭐냐? V다. 그 말이야. 조업도가 높고 낮은 걸 고려한다. 원가가 많고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조업도가 높고 낮은 걸 가지고 추정하는 게 고저전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고 낮은 것은 조업도가 높고 낮은 걸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저전법은 원가의 추정에 있어서 원가의 추정 방정식이 필요한데 그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자, 이런 원가 방정식. 오랜만에 보죠? 자, 우리 방정식. 그래서 1차 방정식에 y는 ax 플러스 b로 자, 우리가 고전법의 원가를 추정하는 걸 말하는데 그럴 때 수학적으로는 산수적으로 y 하면은 몫이죠. y를 뭐라? y는 총원가다 그 말이에요. 총원가. 자, 그런데 그러면은 총원가 몫은 AX에서 A는 뭐냐? A는 기울기죠. 기울기는 단위당 변동 원가를 의미한다. 단위당 변동 원가. 자, 를 A라고 한다. 그 기울기는 봐보세요. 지금 원가를 자, 원가 행태에 따라 구분했을 때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럴 때 자, 이 비례비 형태로서 이게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셋. 자, 그러기 때문에 AX 플러스 A는 기울기는 단위당 변동 원가. 그 다음에 X는 뭐냐? X는 미지수. 미지수는 조업도다 그 말이에요. 조업도. 자, 그러면 B는 뭐냐? B는 고정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정원가. 자, 그래서 단위당 변동원가에 조업도를 곱한 게 변동비다 그 말. 변동비에 고정원가를 더한 게 총원가가 되겠다. 그래서 자, 고정비는 총원가가 일정한 형태죠. 변동비는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단위당 원가의 조업도를 고려해서 곱한금이다 변동비다 그 말. 변동비 고정비 합하는 게 총원가다 그 말. 자, 그럴 때 이 자 단위당 변동원가 고정원가에 있어서 왜 원가 방정식이 자 도출이냐면은 그렇다면 먼저 기울기 단위당 변동원가인 기울기를 알려면 기울기는 B를 지금 절편이라고 해서 산수적으로 절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B를 지금 고려 안 하니까 자 알고자 하는 건 A니까 X를 나누면 되겠다. 그래서 단위당 변동원가는 Y를 X로 나누면 되겠다. 자, A를 치니까 X를 이항시키니까 자 그러면은 X를 Y로 치면 X로 나눈 건데 Y가 뭐냐? 총원가죠. X가 뭐냐? 조업도죠. 이게 고저전법이니까 최고 조업도의 총원가 마이너스 최저 조업도의 총원가 자 빼서 X가 조업도죠. 그래서 최고 조업도에서 최저 조업도를 차감해서 구하는 게 단위당 변동 원가가 되는 겁니다. 원가. 자, 그래서 자, 기울기는 절편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X를 지금 나눈 게 뭐다? 단위당 변동가가 되는데 고저전법이니까 최고에서 최저를 빼야겠죠. 높은 것에서 낮은 것을. 자, 그래서 최고조 총원가죠. 최저 총원가 분의 최저 조업도에서 최저 조업도를 차감한 것으로 나눈 게 단위당 변동원가가 되겠다.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더 하는 건 단순히 암기도 되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A는 X로 나누면 되겠다. Y를. 그래 놓는다면 고조전뿐이가 최고 최저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고정원가는 절편은 AX를 이항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Y 마이너스 AX다 그 말. B는 자, 그러기 때문에 Y가 뭐냐? 최고 조업도의 자 총원가 자 마이너스 자 단위당 변동원가 A가 단위당 변동원가 곱하기 자 최고 조업도를 곱한 금액이 고정원가가 되겠다. 또는 자 두 개 나오는데 최저 조업도의 총원가에서
역시 가로 열고 단위당 변동원가 자, 곱하기 최저조업도 조업도를 자 곱한 금액이 되겠다. 자, 그래서 고정원가를 구하는 식은 두 개가 있습니다. 최고는 최고치, 최저는 최저치를 고려해서 그래서 노란색인 단위당 변동원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벳 순서를 잡으면서도 뭐 bx도 되지만은 ax 플러스 b라는 것은 a 값을 먼저 단위당 변동원가를 알아야 b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전법은 a 값, b 값을 자 고조전법을 이미 발사형까지 추정하는 건데 시절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자 493페이지 확인 문제 2번 봐보세요. 확인 문제. 자, 서울 산업의 5개월 동안의 생산량하고 총 제조간접비가 자료주었는데 이랬을 때 고조전법이죠. 고조전법으로 추정하고자 하는데 만일에 생산량이 1000단이라고 예상할 때 제조간접비 발생이 어떻게 될까? 그럼 고조전법. 자, 확인 문제 2번. 자, 그럼 고조전법. 자, 고조전법의 문제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럴 때, 자, y는 ax 플러스 b의 원가 방정식에 요 예상조업도가 1000단일 때, 자, 이 총원가가 얼마나 될까? 이걸 고조전법에서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A값 단위당 변동, B값 고정원가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자, 단위당 변동가 A는 자, X로 나눈 거니까 자료가 8월달, 9월달, 12월달, 11월달, 5개월 지났죠? 이 자료 중에 생산량을 봅니다. 생산량이 가장 많은 달이 몇 월달이냐면 생산량이 자 900단위를 생산한 9월달 있죠. 9월달. 900단위 9월달에 900단위 동그라미 치고 오른쪽으로 줄을 쫙 끊어놨죠. 다음에 가장 적게 생산되는 게 자 이게 12월달에 600단위가 있죠. 12월달 600단위 동그라미 치고 오른줄로 쫙. 자 80만 원. 그래서 이제 5개월치 자료 중에서 9월달 자료하고 12월달 자료만 필요하겠다. 그러면 고조 두 개만.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최고 조업도가 자, 900단위, 최저가 600단위. 여기에 자, 900단위에 대한 자, 제조간접비 얼마는 94만 원. 94만 원. 자, 마이너스 최저 조업도에 제조간접비 85만 원. 5만 원. 자, 이게 단위당 변동원가다. 단위당 변동원가가 300원이 되겠다. 단위당 변동은 300원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는 B값을 알아야겠다. B값은 두 개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두 개. 94만 원 최고 조업도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원가 300. 네, 구했죠? 300에 곱하기 900. 자, 또는 85만 원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원가 300 곱하기 자 600. 자, 그래서 두 금액은 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93원에서 24만 원 빼고 18원을 빼면 얼마 되다? 67만 원 되겠죠? 그래서 67만 원이 고정원가가 되겠다. 자, 그래서 단위당 변동원가 A값이 300, B값이 자 67만 원이 나왔죠. 그래서 자 지금 9월 달에 900단위하고 12월 달에 600단위 고조전법을 활용했죠. 고조전법에 따라서 활용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조전법은 항상 높고 낮은 걸 따지는데 조업도가 높고 낮은 것을 따져서
AX B라고 하는 원가 방정식에 단위당 변동원가, 거저원가 추정했죠? 그래서 300에 1030만원에 67만원 더하니까 97만원이 자 이런 1000단위로 예상했을 때 제조관리 발생액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원가 추정의 고저점법을 한번 한번 해드려 봤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원가액의 가장 기초 기본이 되는 개념의 원가 분류라든가 원가의 구성, 원가의 추정 내용을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 봤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종료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소별, 개별 원가, 종합 원가 이런 내용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